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넷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5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3대 핵심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평일 정상근무 40시간에 더하여 연장 근무 12시간으로 제한된 주 52시간제도 바뀌게 됩니다. 이에 노동계는 일주일에 연장 근로시간을 몰아서 쓸 경우 장시간 근로 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고령자 기속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연공 서열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에선 정년 연장 추진이 어려운 만큼 연령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최근 심각해진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단기 일자리 소득 지원 방식을 벗어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11개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또 디지털 저탄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선도기업과 손잡고 2024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7일 신한카드는 모든 부서장이 참여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창의성과 주도성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 내용을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애자일 조직의 팀장을 선해 공모해 직급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픈마켓 방식의 인사 운영을 전부서로 확대해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상담 등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역량 전형을 도입해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 핵심 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약속을 수립했습니다. 신한카드 사장은 우리의 사업 영역에 전통카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은행, 빅테크 등이 있는 만큼 창조적 파괴가 반드시 있어야 미래시장에서 사업 확장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시간, 공간, 생각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비즈니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창조적 비즈니스 확장을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는 향후 공급망 내 ESG 경영 수준 미흡으로 고객사로부터 계약 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청기업이 ESG 실사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G 실사 대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 낮다는 응답이 77.2%로 나온 반면에 높다는 응답은 22.8%에 그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 영원장은 일반적으로 고객사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비교적 ESG 경영을 잘 수행하며 협력업체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편이지만 공급망 중간에 위치한 중소, 중견기업은 여전히 ESG 준비가 미비한 상태라며 고객사의 ESG 요구에 대응하면서 하위 협력업체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분야별 가장 중요한 이슈로 E에서 탄소 배출, S에서 산업안전보건, G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고려대 경영대의 한 교수는 MZ세대 등 새로운 세대가 주류로 떠오르면서 기업도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사회 트렌드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산업 현장 내 안전과 인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공급망 ESG 실사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내부 전문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공급망 ESG 실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공을 선택한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상공의 소상근 부회장은 올해 초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기준 초안이 발표되고 내년 1월부터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며 공급망 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만큼 상위도 수출 기업들을 위해 공급망 ESG 실사,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3일 ESG 벤처 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 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중기부 차관, 벤처투자업계, 창업벤처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ESG 벤처 투자의 국내의 현황을 진단하고 ESG 가치를 벤처 투자 생태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세계적 기준과 국내 ESG 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 캐피탈의 ESG 벤처 투자 정책 수립과 ESG 투자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정선별평가 기준 도입, ESG 투자 검토 기업의 ESG 위험 분석을 위한 ESG 표준 실사 점검표 제공 등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벤처 캐피탈을 대상으로 마련된 ESG 벤처 투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조성되는 ESG 전용 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됩니다. 향후 ESG 펀드 운용 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 캐피탈 업계와 창업, 벤처 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하여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ESG 벤처 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 ESG 벤처 투자가 민간의 자율 수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 및 공적금융기관 등의 정책적 방향과 제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ESG 벤처 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 투자 생태계의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20대 청년들의 직업 선택 시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10여 년 전에 비해 더욱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1세 청년 8,50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꼽았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09년에도 22세 청년 2,574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소 순위는 11년 전과 같았지만 비중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1위로 꼽힌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2009년에 비해 5.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고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11년 만에 4.7%포인트 올랐습니다. 연구원 측은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하고 정규직보다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심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직업 생활의 성공 조건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성공 조건으로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 역시 2009년 조사 때와 응답 순위는 같지만 노력과 성실성은 45.2%에서 5.4%포인트 줄고 능력 선택 비율은 20.7%에서 8.7%포인트 늘었습니다. 2009년에는 성공 조건 중 대인관계를 꼽은 사람이 세 번째로 많았지만 2020년에는 돈을 선택한 응답자가 대인관계를 택한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요즘 20대는 이전보다 능력 중심의 직업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능력에 따른 보상체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채용 이슈에 대해 현장에서 실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채용 의형과 채용 단계를 불문하고 기업은 직무 관련 근무 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직무와 무관한 단순 스펙은 채용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숙명여대의 한 교수는 지난해 조사한 매출액 500대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에서도 1순위 채용 기준은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인 만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능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민관협업에 바탕을 둔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능력 중심 채용 컨설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응답기업 752개 중 6.9%에 해당하는 52개사가 AI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기업 중 4.1%인 31개 기업만이 AI 면접 결과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AI 면접이 단기간에 보편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청년들은 AI 면접에 대해 막연히 걱정하기보다는 실제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들도 AI 면접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에 대해 지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MBTI 유형을 요구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의 MBTI 활용 현황을 함께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 중 3.1% 기업만이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은 직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년을 원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다채로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성과급 산정 방식이 규정돼 있더라도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재직 당시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한 만큼 회사 규정에 따라 성과급 약 1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수익이 실현돼 성과급 지급 시기가 도래해야 하고 지급할 때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사내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성과급 산정 방식에 따른 지급액이 곧장 개인별 지급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A씨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회사의 성과급 지급 과정은 프로젝트별 성과급 기준 금액을 산출한 다음 일 공헌도에 따라 본부별 또는 개인별로 배분하고 그 금액에서 다시 본부 구성원이나 개인의 직접 비용을 차감한 뒤 성과급여 한도를 설정합니다. 본부장은 한도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배분안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개인별 배분안에 대해 대표이사나 보상위원회의 조정 및 승인을 거쳐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재판부는 성과보상제도 운영 지침 등에서 정한 산정 방식은 구체적인 성과급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지침상 기준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 기준 금액이나 성과급여 한도가 곧바로 개인별 지급액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지급 대상, 시기 및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A씨에게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